2010년도 오육공채 자료에서 파트 1에 해당하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영상에서는 인책형 기준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총 20문항이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에서 2007년 동안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국적별 인구 분포 자료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니까 바로 볼게요. 기억. 서울시 거주 인도 국적 외국인 수는 1년부터 7년까지 매년 증가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년부터 7년까지니까 여기서부터 봐야겠죠. 증가 836에서 828로 감소하죠. 틀렸습니다. 옳은 거를 고르라 했으니까 일단 기억을 제거를 해주면 정답은 5개 중에 하나에서 3개 중에 하나로 압축이 가능하고, 니은을 보면 2006년 서울시 거주 전체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을 따라가 보면 11만 9,300명이고 전체는 17만 5만 36명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11만 119로 보고 얘를 175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두고 실전에서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해도 됩니다. 175라고 치고 거기다 60%를, 즉 0.6을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170에 6을 곱하면 102가 되죠. 그리고 5에다 0.6%는 0.6을 곱하면 3밖에 안 되니까 대략적으로 105가 60%에 해당하겠지. 근데 119는 이거보다 훨씬 크니까 60% 이상이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것도 지워져서 둘 중에 하나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데, 여기서 이것도 고르는 요령이 있어요. 00에서 07년 사이 서울시 거주 외국인 수가 매년 증가한 국적.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매년 증가한 거를 빠르게 찾으려고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는 실전 상황에서는 되게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1999년에 서울시 거주 전체 외국인 중에서 일본 국적과 캐나다 국적이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서울시 거주 전체 중에서 대만과 미국의 합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1999년에서 일본과 캐나다 대략적으로 더하면 8,150명 정도 되죠. 그냥 8,100명으로 보고 서울시 전체를 5만 7천명으로 보면, 그러면 그냥 570분의 81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06년을 보면 대만과 미국을 합치면 이거 그냥 9,000명으로 볼게요. 8,974니까. 미국은 11,890이니까 12,000명으로 보고 대략 21,000명. 그 다음에 17만 5천명이니까 자릿수를 똑같이 줄여주면 대충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4를 곱해주면 84가 돼서 4배에 약간 못 미치지만 4배에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는 4배를 하면 700이 되나요? 얘는 4배가 안 되지만 둘 다 4배의 증가율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얘는 4배에 되게 가깝고 얘는 4배에서 좀 많이 못 미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분자의 증가율이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분모의 증가율보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큽니다. 얘가 뭔데? 1999년인데 크다? 맞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로 활용되지 않은 자료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볼게요. 인천항은 화물의 물동량, 수출입 통관 실적에서 다른 거보다 많다 이런 식으로 지금 써 있는데 한번 볼까요? 물동량, 수입 통관 실적. 자, 볼 거 없어요. 1, 2번은 볼 거 없어요. 왜냐하면 C였습니다. 무조건 C입니다. 수입 통관 실적, 물동량이니까. 옳지 않은 거를 고르면은 이게 여기 설명하는 대로 증가냐 감소냐도 따라야겠지만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반출입 물동량 이런 거 있나? 여기 반출입 물동량 있고, 자, 수입 검사하여 61.9%인 44,467건을 뭐저저 했는데, 수입 검사라는 말이 여기서 있나? 검사 건수가 있고 여기 수입 검사가 있죠. 맞습니다. 저는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안 쓰였겠네. 자, TEU 컨테이너. 자, 컨테이너의 단위가 TEU니까 이거를 쓰인 거를 보는 건 여기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신기하게 푸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단위를 썼다는 거는 이 보고서는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서 통용되는 단위가 쓰이겠지. 관리대상 화물 선별 및 적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적발이란 단어를 보면 얘도 쓰였겠지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수입검사 및 적발 실적과 관리대상 화물 선별 및
적발실적입니다. 관리대상 화물이라는 글자는 여기에 어디에도 그런 키워드는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보도록 하죠. 표와 그림이 나와 있는데 A시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으로 자원봉사 참여, 기부 경험률, 이거에 따른 행복지수 어쩌고저쩌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3, 4, 50대 각 연령대별 남성의 경우 기부 경험률은 응답자 전체보다 높지만 자원봉사 참여율은 응답자 전체보다 낮다라고 했어요. 남성 3, 4, 5 전체가 여기 있죠. 37.8 다 높고 자원봉사는 10, 13.1 모두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억은 옳다라고 볼 수 있고 니은 보죠. 20대의 기부 경험률은 응답자 전체 기부 경험률을 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딨죠 그게? 20대의 기부 경험률은 응답자 전체 기부 경험률을 넘지 못한 반면 30대 및 그 이상의 연령대 각각의 기부 경험률은 응답자 전체 기부 경험률을 넘는다 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20대의 기부 경험률이 29.8, 34.7 그래서 얘보다 낮다는 걸 지금 넘지 못하는 걸 확인을 했죠. 그다음에 30대 및 그 이상 연령대의 각각 기부 경험률은 즉 이거죠. 이거는 모두 얘보다 그러니까 높다라고 이제 넘는다라고 했는데 볼까요? 넘고 얘는 안 넘죠. 넘고 이렇게 보면 틀립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20대의 기부 경험률이고 응답자 전체 기부 경험률 30대 및 그 이상의 연령대 각각의 기부 경험률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놨고 성인 남녀 20세 이상 성인 남녀가 각각 몇 명씩 조사했는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애초에 안 봐도 되는 그런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했고 니은을 제거해주고 그러면 이 두 개만 남으니까 디귿은 볼 필요 없겠죠. 리을과 미음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미음을 택해 볼게요. 자원봉사 참여자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행복지수 하락폭이 비참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했는데 이거지. 틀렸죠. 686에서 666에 20이 감소하는 데는 9가 감소했죠. 행복지수 하락폭이 비참여자보다 크게 나타나지가 않죠. 여기서 지금 얘가 더 크게 했는데 이것만 봐도 발레임을 알 수 있으니까 틀렸고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 니은 같은 경우는 되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물어보려면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3, 4, 50대의 각 연령대별 남성의 경우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다짜고짜 20대의 기부 경험률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별이란 그 키워드를 뺐죠. 4번 갑 제품의 제조사별 매출액에 대한 자료인데 A, B, C만 존재한대요. 갑 제품의 제조사는. 그래서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 A사, B사, C사가 있는데 이 각주는 괜히 주어주지 않습니다. 시장 규모와 시장 점유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는 거고 기억 99에서 07 사이 갑 제품의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 이거죠. 매출액을 보고 매출액이 결국 시장 규모라고 생각을 해서 풀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99 보면 증가 여기서 감소를 했죠. 얘는 증가라고. 근데 얘 감소폭보다 증가폭이 큽니다. 당연히 이거 3개 더한 게 갑제품의 시장 규모니까 큽니다. 왜? A, B, C만 존재하니까 갑제품의 제조사는. 이것도 증가, 얘 감소했지만 둘 다 증가했고 이 증가폭이 얘보다 커요. 증가 맞고 증가 맞고. 자, 증가했고 하지만 얘는 감소 두 개가 있죠. 이거 증가한 것보다 얘네 둘이 감소한 걸 합친 게 더 큽니다. 따라서 이거는 2003년 전년 대비 감소합니다. 틀렸어요. 니은 2004에서 2007년 사이 B사의 시장 점유율은 매년 하락하였다 라고 했는데 시장 점유율이라면 이것도 결국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거죠. 시장 점유율이 무슨 뜻이냐면 A, B, C를 다 더한 게 분모가 되고 B사의 시장 점유율은 당연히 분자가 되겠죠. 이게 B사의 시장 점유율이 될 겁니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도 이렇게 주어졌으면 충분히 해석하고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B가 4년에서 7년 사이 매년 하락하였는지 그걸 확인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볼게요. B사는 감소했고 이렇게 돼 있고 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04. 자, 보면 04 이게 열로 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걸 보는 거니까 얘는 약간 증가, 얘도 근소하게 증가, 얘는 감소를 했어요. 얘는 비사적. 따라서 얘가 약간 증가 하는데 얘는 그대로 가고 얘는 약간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고 그다음 B는 감소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기 전체에서 얘네들이 감소한 것보다 얘 혼자 감소하는 감소율이 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B의 감소율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감소율보다 크다는 거죠. 그 말은 얘는 결국에 분자의 감소율이 분모의 감소율보다 크다는 거니까 하락하죠. 05년도 보죠. 볼 필요도 없죠. B사 확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A사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C사는 이렇게 갑니다. 당연히 얘보단 얘가 좀 증가폭이 크죠. 하지만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10이 증가했고 여기서 10이 감소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수치에서 10이 증가한 증가율보다 얘 혼자서 10이 감소한 감소율이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리고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왜?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니까 당연히 감소하겠죠. 이것도 볼 거 없습니다. 이렇게 감소하고. 다 구하라는 선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추이를 보면서 풀 수 있는 걸 판단하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니은디귿이니까 디귿은 볼 필요 없고 리을만 볼게요. C사의 시장 점유율은 99에서 2년 사이 매년 상승했으나 2003년에는 매년 하락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99 점점 증가를 합니다. 증가하죠. 이거는 큰 문제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또 똑같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얘의 증가율이 더 큽니다. 그거 따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2002년까지 매년 상승한 건 맞는데 그때부터 매년 감소했다고 했는데 틀립니다. 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06년의 전년 대비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C사는. 얘는 조금 증가하고 얘는 감소를 하지만 어쨌든 결국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걸 다 더하면 뭐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이 C 혼자서 증가한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하락하였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땐 2003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건 지금 제가 선지에선 필요 없는데 그냥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아까 이제 보면서 이런 경우는 증가한다라는 거를. 3년도를 보겠습니다. 3년도가 대충 이 정도 되죠. 자, 보면 감소를 하죠. 얘는 증가를 하고 얘도 감소를 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C 이거에서 얘는 증가, 얘는 감소, 얘는 감소합니다. 자세히 계산 모르긴 몰라도 얘네들이 더하면 어느 정도 증가는 하겠지. 하지만 그거의 증가율보다 얘의 감소율이. 근데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어쨌든 조금 커집니다. 증가, 감소니까. 그래서 이 분모는 결국 커지고 분자는 작아집니다. 그 말은 2003년에는 당연히 하락하겠죠. 전년 대비.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어렵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이거는 설명하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느껴야 됩니다. 진짜 어렵다기보다는 설명하기 진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수치화해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자료 해석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이나 16년만큼 괴랄하진 않더라도. 5번 A국 가구의 최저 주거 기준 미달 현황에 대한 자료고 그림 이런 걸 바탕에서 보기를 작성했는데 그림 작성하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볼까요? 일단 미달 현황이 5년도 6년도가 있고 시설 침실 면적 시설 면적 이게 뭐냐면 이것만 봐도 세 개의 집합을 나타낸 거구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굳이 이게 주어지지 않아도 이런 그림을 어느 정도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충분히 나옵니다. 수포자인데 어떻게 해요? 이거 중학교 1학년 수학입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필셋에서 고2 미적분 라그랑주 공식 무슨 미분 연산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 정도는 숙지를 해두셔야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고 맞추실 겁니다. 어쨌든 전체 가구수가 나와 있고 볼까요? 최저 주거 기준 충족 가구수랑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수를 합친 게 이거라고 합니다. 근데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가 무엇이냐 여기 써놨는 거 보면
시설, 침실, 면적 중 어느 하나라도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된 가구를 뜻합니다. 그 말은 얘네들만 더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집합이 있어요. 즉 부분집합이라고 치면 그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A집합, B집합, C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해달라 이런 뜻이고, 간단히 설명을 하면 제가 원을 그렇게 잘 그리는 건 아니니까 감안해서 봐주세요. 사람이 완벽하진 않네요. 대충 이렇게 될까요? 일반적인. 자, 그러면 A, B, C를 다 원한다고 했죠. 그치만 여기에 속한 거, 여기에 속한 거, 여기에 속한 거를 더하면, 그렇죠, 여기 3개의 공통 중복 부분, 여기 이렇게 하나씩 중복 부분들 총 4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중복 부분들이 겹치죠. 그래서 다짜고짜 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를 더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수학을 접근하지 않아도 그림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랑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여기까지 더했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색칠해 줄게요. 그럼 뭐만 남아요? 이 부분만 남죠. 그러면 이 부분만 볼게요. 이렇게 원래 설명 안 하는데 질문할까봐. 그림 못 그려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남죠. 지금 얘 이거 제거해주면. 그럼 여기서 여기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나요? 이거를 여기까지 지워줘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죄송해요. 이렇게 좀 감안해 주세요. 이렇게 남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더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걸 보면은 이렇게 남고,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를 더했으니까 이 부분이 남겠죠.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더한 게 A, B, C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했으면 당연히 얘만 더하고 얘만 더하고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거 그림 힌트예요. 이거 괜히 주지 않았어요. 그냥 쉽게 풀라고 준 거예요. 결론은 여기 있는 숫자 다 더한 게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기억. 2006년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수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라고 했는데 볼까요? 자, 얘 증가했고 이 숫자 하나씩만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냥 한 번씩만 더해주세요. 여기 있는 거. 이게 되게 친절하게 해준 거예요. 출제자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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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얘는 동결이죠. 나머진 다 증가했고. 증가, 증가. 여기서 약간 감소했는데 여기서 증가한 게 압도적이죠. 결론은 이 비율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수 중에서도 증가합니다. 왜냐면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잖아, 이게. 그 말은 여기다 곱하기 이 비율들을 해주는 게 주거 기준 가구수죠. 근데 이것도 증가하고 이것도 증가하면 당연히 2006년이 전년 대비 증가하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계산을 했습니까? 그냥 증가했네 이렇게만 본 거지. 그건 계산이 아니잖아요. 이거 계산하는 거는 이거 더 이런 거죠. 6.5에 이거 더하면 6.87 뭐 이런 게 계산이고. 니은 2006년의 전체 가구에서 시설 기준에 미달한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그러니까 전년보다 증가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1584만인데 그냥 158로 보고 161로 보면 3 정도 증가를 했죠. 그 말은 2%도 증가를 안 했다라는 거고, 얘는 126과 135로 보면 9 정도 증가를 할까요? 그럼 얘는 벌써 한 7% 가까이 증가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분자의 증가율이 크니까 당연히 전년 대비 증가한 게 맞겠죠. 답이 나오네. 디귿은 볼 필요가 없는데. 자, 침실 기준에 미달한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죠. 둘 다 10% 이상이죠. 맞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6에서 7년 용도 지역별 토지거래 현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2007년에 거래된 도시지역 내 토지의 필지당 면적이 두 번째로 작은 용지는 주거라고 했어요. 2007년이죠. 130 이건데 이거를
이거로 봐도 돼요. 비중으로. 어차피 얘네 다 더한 게 100%고 얘네 다 더한 게 100%니까. 자, 그러면 54분의 8 정도라고 볼까요? 근데 두 번째로 작다는 건 뭐죠? 얘가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거죠. 얘보다 작은 게 있을까요? 했더니 여기 있네요. 7.6분의 0.6, 즉 6분의 76. 당연히 얘가 더 작겠죠. 얘가 꼴등이라는 걸 우리가 알겠고, 얘랑 이제 나머지를 볼게요. 1 넘고요, 1 넘고요. 얘는 1을 완전히 넘고 얘는 딱 1이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주거지역이, 즉 필지당 면적이 두 번째로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신기하게도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134만 9천 뭐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봐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 비중으로 봤습니다. 뭐 크게 뭐 진짜 애매하긴 한데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뭐 맞죠. 어차피 이거 면적은 얘네들 다 합친 거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5번만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토지거래 횟수는 증가하였다. 06년에 비해 7년에. 자, 근데 여기 필지수가 나와 있고 뭐 토지 거래 현황이 나와 있을 뿐이지 횟수가 나와 있진 않아요. 필지가 횟수를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횟수라는 걸 언급을 했고 이게 맞는 보기가 되려면 여기에 횟수에 관한 자료가 나와야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 3, 4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만 볼까? 2006년에 거래된 토지의 필지당 면적은 도시가 비도시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213만 분의 70만, 71만 분의 218. 이건 뭐지? 당연히 얘가 더 크잖아. 25분의 75가 75분의 24보다 크니까. 근데 필지당 면적 맞는데? 뭐 이런 보기가 있지? 아무튼 틀렸습니다. 자, 7, 8번 연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세계 3국 간 무역 관계를 나타낸 거고 그림은 2006년 한중일 3국의 상호 간 무역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단, 표와 그림에 나타나 있진 즉 이 세 국만 무역을 하고 나머지 국가랑은 안 한다는 거죠. 그 말은 2001년도에 수출 다 더한 거랑 여기 이거 다 더한 거랑 짝이 맞다. 더한 게 합이 똑같다라는 걸 이게 이걸 뜻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괜히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거 더한 거 합이 얘 더한 거 합이랑 똑같은 거죠. 즉 수출합 시그마 수출은 시그마 수입. 시그마는 합계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 아실 건데 아마. 어쨌든 자, 무역 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걸로 양이면 흑자, 음이면 적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2006년도에 그 상호간 무역관계 그림을 줬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빵꾸를 뚫어놓고 그걸 채우라고 하겠지. A, B, 그 다음에 C를 일단은 파악을 해봐라. 그러니까 A부터 보죠. 자, 법칙, 이거 수출의 합은 수입의 합과 같아야 되니까 1, 5, 6이죠. 4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의 자리가 뭐가 돼야 6이 될까요? 여기서 그 맞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예요. 많겠죠? 아까 뭐 많겠지가 아니라 2밖에 없지 뭐. 그럼 802가 되겠죠. 그래서 1, 2, 3 중에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많겠지라고 한 거는 뭐 숫자의 이제 그 조합이 어느 정도 이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볼게요. B를 채워볼게요. 이거랑 이거를 연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 중국은 일단 수입이 나와 있어. 한국에서 618을 수입을 했으니까 여기서 빼주면 뭐가 되지? 805가 되지. 그러면은 일본으로부터 805를 그러니까 수입을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이 되겠고. 일본은 얘네들을 더하면 뭐지? 한국과 중국에 수출을 한 무역 이제 돈을 나타내는 거지. 수출액을. 그럼 더하면 1289가 되죠. 이게 B네. 그래서 1289. 그럼 정답은 1번입니다. C는 지가 구해주네. 친절하게. 혹시 C가 쓸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자, 그럼 됐습니다. 8번 볼까요?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실수에 유의하고 기억. 2001년과 6년 사이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큰 해는 2003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죠. A가 80이었죠. 그러면 빼주면 12입니다. 근데 적자가 가장 큰 애가 2003년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플러스 10이면 흑자잖아요. 얼토당토 않습니다. 니은 보죠. 중국은 2001에서 6년 사이 매년 무역수지 적자. 이거 여기서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 여기를 한번 볼까요? 수출 841, 386 둘이 더해보죠. 그럼 뭐가 되죠? 7, 2, 1, 2 1227. 어쨌든 빼줘도 마이너스니까 맞아요. 얘는 그러니까 틀렸고, 자 얘네 둘밖에 안 남으니까 디귿은 볼 필요 없겠죠. 리을만 볼게요. 2006년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의 교역에서 모두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자 484를 수출을 했고 한국은 얼마나 수출을 하죠? 618을 중국에 수출을 했죠. 그러면은 뭐야 240이지? 240을 일본 입장에서 수입을 받은 거니까 여기서 이거 빼주면 플러스 흑자. 그 다음에 여기서 805를 수출했는데 중국한테 841을 받았어. 적자죠. 근데 모두에서 흑자를 보였다니까 틀렸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후기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향하는 선박이 일본으로 표류한 횟수를 나타낸 거고 옳은 거를 고르라갑니다. 그래서 출발지 목적지가 있고 일본과의 지리적 거리는 A가 가장 가깝고 G가 가장 멀다. 목적지가 뭐 이런 의미겠죠. 기억. 출발지를 기준으로 할 때 출발지가 F인 선박이 일본으로 표류한 횟수가 가장 적다라고 했어요. 13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둘은 보지 않아도 13을 다 넘어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억은 옳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기억이 포함된 것만 남기고 다 지워졌는데 니은이 없죠. 그럼 니은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 아까우니까. 니은은 그냥 넘어가세요. 틀렸겠죠, 당연히. 디귿 보죠. 목적지를 기준으로 할 때 일본으로 표류한 횟수의 합이 5번째, 즉 5등인 거는 D라고 했어요. D를 일단 구해볼까요? 74, 75, 82, 85. 그러면 얘가 5등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얘보다 큰 게 하나, 둘, 없는데? 3등 아니에요? 그럼 잠깐만. 3등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맞지? 1등, 2등. 왜냐면 이거 둘이 더하면 74, 75, 82, 85니까. 틀렸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5번째로 많은 곳이 아니다 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목적지는 세로 열이니까 행이 아니고. 그래서 틀렸어요. 어쨌든 틀렸어요. 그러면 옳은 것을 보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렸고. 그럼 얘네 둘이 남는데 똑같이 또 미음이 공통이죠. 미음은 맞다는 거예요. 그럼 리을만 보면 되는 거죠. 결국 니은과 미음은 안 봐도 된다라는 거죠. 이런 선지를 이제 제거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선지 플레이는 아닙니다. 선지 플레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리을 뭐 이렇게 있으면 기억, 니은이 맞다 하면은 리을만 보고 리을이 맞으면 이게 정답, 리을이 틀리면 이게 정답. 난 이걸 선택할래 해서 니은, 디귿은 보지도 않고 리을만 보고 리을이 맞으면 이게 정답, 리을이 틀리면 이런 게 선지 플레이입니다. 아시겠죠? 출발지를 기준으로 할 때 일본으로 표류한 횟수의 합이 가장 많은 건 C라고 했습니다. 자, C를 일단 얘네 둘을 모르는 게 지금 확실한 거니까 바로 구해볼게요.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27이죠. 얘네 더하면 38이고 42, 43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계산하세요. 그럼 93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10, 24, 그 다음에 52, 24, 93이죠. 얘 더하면 76, 169 정도 되나요?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로 큰 틀은 맞춰가면서 더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구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 33, 39, 44가 되죠.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뭐가 되지? 27이지. 27, 65다는 92가 되고, 즉 얘는 더해주면 114가 되죠. 130, 133 정도 되나? 큰 틀에서 맞을 겁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169가 더 큰 거 없죠. 따라서 맞습니다. 기억, 리을, 미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2011년에서 20년에 세계 에너지 부문 투자 관련 자료고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액이 여기 나와 있고 석유랑 전기, 그 다음에 천연가스, 여기 바이오 연료 조금 있고 석탄 있고 1, 2, 3, 4, 5 5개 종류고 세계 에너지 부문별로 나눈 거고 이거를 똑같이 지역별로 OECD, 구소련, 개도국, 그다음에 지역 간이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합니다. 기억 보죠. 전기 부문에 11조 달러 이상의 투자가 예상되며
이는 전체 에너지 부분의 60%라고 합니다. 전기에 11.3조가 투입이 됐고 실제 예상액은 22만 196 10억 달러, 즉 얘는 20.2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11. 이거는 뭐죠? 20.2분의 11.3으로 볼 수 있는데 얘는 50%는 넘어요. 얘 2배 해주면 22가 넘어가니까. 근데 60%는 안 돼. 26, 10이니까 12조, 11조잖아.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포함된 거. 니은 보죠. 전기 부문 투자 예상액의 50% 이상이, 여기는 뭐 쉽게 나오죠. 전속 및 공급이라고. 그 다음에 그 규모는 6.3조를 넘는다고 했어. 자, 그럼 이건 쉽게 그냥 11조로 보고 54%를 계산해주는 거죠. 암산하세요. 이 정도는 5.5조에 0.435, 5.9x 정도 되겠죠. 내가 0.3조를 제외했더라도 얘는 6.3조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넘습니다. 틀렸고. 자,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답이 나올 거고 리을과 미음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거를 골라요. 저는 미음을 골라볼게요. 개발도상국에서 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가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이겠죠. 3,720 10억 달러. 결국 3.72조가 되겠죠. 3.7조. 얘는 전 세계 2만 196에 당연히 20%가 안 되죠. 근데 20% 이상이라고 했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맞겠죠.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별 극장수 증감에 관한 자료인데 2004년 극장수가 두 번째, 즉 2, 3등 극장을 골라봐라 라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서 시작을 해야겠죠. 딱 보니까 증감률, 증감수. 자, 그러면 19면 06년에 몇? 빠르게 여기다가 체크해 줄게요. 21. 근데 어차피 얘는 05년 대비 06년에 2개가 증가했지만 여기서 감소했으니까 이거 쌤쌤이에요. 결국 얘는 19개가 된다는 거죠. 즉 12% 증가했죠. 즉 04년에는 1.12분의 19가 된다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한 17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얘의 10%가 1.7이면 이거 둘이 더하면 18.7이잖아. 근데 0.02, 즉 2%에 해당하는 걸 곱해서 해주면 대략 19가 될 테니까 가볍게 17이고, 얘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죠. 즉 15개가 된다는 거죠. 즉 1.15분의 15개니까 한 13개 정도 되나? 왜냐면 13개에서 15로 가면 13분의 2가 증가하는 거니까 13분의 1은 분수의 소수편에 의해서 7.7%. 얘 둘이 2를 곱해야죠. 왜냐면 2가 증가했으니까. 즉 13분의 2는 곱하기 2 해주니까 15.4%. 대략 15% 증가한 게 맞겠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다고 하니까 증감률이 제대로 딱 15%가 아니라는 소리지. 뭐 15.3이면 15% 반올림해서 15.4를 반올림하면 15%잖아요. 어쨌든 그럼 얘는 13개.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13이 되겠고, 그럼 얘는 13%가 감소했어. 그럼 0.87분의 13이 됩니다. 얘는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당연히. 그러면 15가 되겠지. 왜냐면 분수의 소수 표현을 이렇게 알아두면 이렇게 편하거든요. 이거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나와요. 왜 15라고 가정했냐면 15에서 13 가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감소율은 15분의 2가 되겠지. 분수의 소수 표현에 가면 15분의 1은 6.67%입니다. 곱하기 해주면 13.3333%가 됩니다. 반올림 안 됐죠? 13%가 되겠지. 맞죠? 마이너스 13%. 감소했다는 거지. 그 결론은 얘는 15개라는 소리야. D는 1이죠. 즉 9가 됩니다. 얘는 쉽네요. 10% 감소했죠. 즉 0.9니까 04년엔 10개였다는 거죠. 2, 3등 누굽니까? 얘랑 얘죠. C, B가 되나? 2등, 3등. 15, 13개. 12,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승환이가 A에서 B를 거쳐 C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주행 속도가 나와 있고, 오전 10시 정각에 일단은 A에서 출발을 한대요. 그래서 C점으로 갈 때 옳은 거를 일단 찾으라고 하니까 골라볼게요. 자, 출근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이고 그 이외에는 당연히 기타 시간대다라고 했으니까 기억. C지점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시간은 오전 9시 정각이라고 했어요. 일단 8시에 출발을 한다고 했죠. 그럼 일단 출근 시간대에는 당연히 이걸 택해야 됩니다. 경로 1, 2 여기서. 근데 주행 속도가 여기가 당연히 더 빨리 가겠죠. 30km면 60km/h로 달리면 30분이면 도착하죠. B지점까지. B에서 C를 가야 되는데 최대한 빠른 걸 골라볼게요. 거리가 40km입니다. 그러면 이거 반절이면 40km죠. 30분이죠. 따라서 A에서 B, C로 가는데 30분, 1시간이 걸려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즉 기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1, 2번만 남죠. 니은은 볼 필요 없고 틀렸겠죠. 자, 그러면 디귿 리을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편한 거를 고르길 바랍니다. 자, 저는 가장 이게 딱 봐도 리을이 어려우니까 리을 볼게요. 2, 3을 이용하는 경우가 1, 4를 이용하는 경우 C점에 도착하는 시간은 동일하다. 자, 2, 3을 이용하는 경로를 볼게요. 일단 8시에 출근 시간대죠. 즉 어쨌든 30분 동안 가야 돼요. 자, 그러면 8시 30분에 B를 도착하죠. A는 필요 없죠. A에 출발하니까. 8시 30분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이제 타야겠죠. 2, 3을 이용한다고 했어. 즉 1시간이 걸리겠네? 근데 30분 동안 얘가 몇 킬로를 가지? 반절이니까 20km 가죠. 내가 왜 이렇게 계산해 주냐면 8시부터 9시까지 그 이외의 시간은 기타 시간대니까 그때는 이 속력으로 달릴 수 있으니까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20km 달렸으면 즉 9시에는 20km가 남은 거죠. 근데 여기 60으로 달리면 몇 분 걸리죠? 60분의 20이니까 3분의 1, 20분이 더 걸린다는 거지. 결국 여기서 30분을 더해주고 20분을 더해줬을 때 9시 20분에 C 지점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1사 볼게요. 출근 시간대 30이죠. 얘는 근데 아쉽게도 1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러면 됐어요. 1시간 동안 B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C로 가는데 기타 시간대죠. 9시부터는 120으로 밟을 수 있어요. 그럼 120분에 40은 뭐죠? 3분의 1 똑같습니다. 9시 20분 20분 걸리는 거죠.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자세히 풀었었지만 60분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 돼요. 40분에 이제 남은 거 22분에 뭐 3분의 1이 되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어쨌든 리을이 맞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B 지점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시간은 8시 40분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죠. 8시 30분이죠. 왜? 시속 60으로 밟으면 30분 걸리니까. 13번 볼게요. 국가별 교육비에 관한 자료고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자, 1번 보죠. 국가별 학생 1인당 초등교육비는 이거를 뜻하는 거겠죠. 2002와 5년을만 잡았어요. 3,550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4,691, 5,000 못 넘죠. 일본 볼게요. 일본도 6,000 조금 넘고 6,700 맞고, 미국 8,000 약간 넘고 9,000 약간 넘죠. 그리스 3,800 정도 되고 5,000 넘은 거 맞고 6,300 맞고 5,100 맞으니까 맞습니다. 2번 중등, 초등의 비중의 합을 물었어요. 똑같이 2002, 5년. 자, 비중의 합은 이걸 봐야겠죠. 77.4 정도 되나? 맞죠. 80은 근접 못하고. 그 다음에 얘는 76.9. 얘보다 약간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을 보면 일본도 74점 맞고 얘는 얘보다 줄어들죠. 그러니까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미국 볼까요? 야, 68%네요 정확하게. 근데 미국은 틀렸죠. 왜냐하면 70, 80 가까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보면 되는 거고 보면 되는 거고. 3번 정도만 봐주면 2005년 국가별 학생당 1인당 중등 대비 초등, 즉 이거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교육비의 비율이니까. 자, 그러면 2005년 보면 66 이거를 뜻하는 거죠. 한국 볼까요? 반올림에서 47이라고 보고 얘를 66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쪼개서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얘 한 70% 정도 곱해봐요. 그럼 42, 4.2, 46.2. 얘 근접하죠. 그 말은 70% 약간 넘겠구나. 근데 여기 보이는 표에서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미국 볼까요? 미국은 1390, 9156이야. 그러면 이거 104로 보고 얘 91로 봐요. 자, 그러면 이거 여사건이 뭐죠? 13이 되죠. 근데 104분의 13은 뭐지? 약 12% 정도 되나? 그럼 여사건이면 즉 104분의 91은 뭐죠? 약 88%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거 둘이 더해서 100이어야 되니까. 그럼 약간 88 약간 근접한 걸 알 수가 있겠죠.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9년에 대수능 결과를 이제 한 걸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지금 어리신 분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겠죠. 언어, 수리나 외국어. 지금은 국어, 수학, 아무튼 맨날 정권 바뀔 때마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수학 A형, B형, 지금은 뭔지 모르겠는데 통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학, 영어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볼게요.
수리가 영역에서 A지역은 C지역보다 1, 4등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자료에 익숙해지고 피셋을 많이 풀다 보면 이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인원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비율을 나타내는 거지. A지역이 1만 명이고 B지역이 10만 명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3개나 지어지네요. 니은 2009 대수능 4개 영역 중에서 1, 4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의 비율 차이가 가장 적은 영역은 언어라고 했어요. 2009년을 물어봤죠? 1, 4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언어부터 한번 볼게요.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얘랑 얘가 되겠네요. 아, 얘가 아니라 얘랑 얘겠죠. 여기서는 얘가 가장 높고요. 가장 낮은 친구는 얘가 되겠죠. 여기서는 얘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가장 낮죠. 오케이. 또 가장 높은 거 얘, 가장 낮은 건 누가죠?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이 차이가 가장 적은 게 언어 영역이라고 물었어요. 이거 딱 봐도 한 13% 정도 됩니다. 차이가. 그렇죠? 근데 얘보다 더 차이가 큰 게 있나요? 얘는 12.4%인가요? 차이가? 대충 그 정도 되죠. 얘는 정확하게 몇인데? 구해야겠네, 이거. 12.8인가? 12.8이네요. 어쨌든 아니죠. 틀렸습니다. 얘가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거니까. 즉, 어느 영역이 아니란 소리죠. 정답은 5번입니다. 볼 게 없었네요. 나머지는 뭐 이거 둘 다 어려운 건 아닌데, 언어 영역에서 1, 4, 5, 6, 7, 9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가 가장 작은 지역은 D지역이라고 했어요. 까다롭네요. 어려운 게 아니라 볼 게 많아가지고 이런 게. 자, 그럼 387에서 이걸 빼주는 거 맞죠? 큰 거 작은 걸. 그걸 빼주면 13.7이 되죠. 얘보다 큰 게 있나요? 얘는 작은 게 있나요? 이거 둘이 빼주면 얘는 벌써 30을 넘고, C지역도 42에서 17 빼면 25가 정도 되고, B도 20, 44. 그러면 뭐 여기서 20 넘고, A도 13에서 47이면 뭐 많으니까 맞죠? 얘가 가장 낮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11년부터 22년까지 쌀 생산 순수출 및 한국과 일본 쌀 소비량에 관한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한국의 연간 생산량이랑 일본으로 쌀 순수출량, 연간 소비량이 있고, 일본으로의 수출량 빼기 일본으로의 수입량, 이게 순수출량이랍니다. 그래서 그에 모두 소비된대요. 이월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전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남은 게 여기 이렇게 넘겨지지 않는다, 이런 뜻. 기억. 한국의 인구 22년은 21년에 비해 감소했다. 한국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인데,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된 쌀은 양국 간의 교역이 이루어진 후 남은 거를 이제 모두 소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주고 이걸 나누면 돼. 왜? 한국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이니까. 인구, 그 다음에 소비량이 이 숫자니까. 근데 얘가 인구잖아. 얘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넘겨주면 소비량을 이거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이거 그냥 여기서 나눠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13511에서 5609 똑같이 빼주는 거라서 이걸 굳이 빼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숫자는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거 내주면 당연히 얘 똑같고 얘는 증가하니까 감소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제거해 줄게요. 왜냐면 틀린 걸 골라라고 했으니까. 쌀 순수출량은 11년에 비해 22년도에 100% 이상. 100% 이상은 2배 이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얘 2배 주면 5820이죠. 안 되죠. 니은은 틀렸으니까 포함을 해주시고. 디귿. 12에서 22년까지 한국의 연간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한 연도수가 감소한 연도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증가한 걸 동그라미 쳐볼게요. 1, 2, 3, 4, 5, 6, 7. 7개년에서 7년간 이제 증가를 했죠. 근데 감소한 연도를 여기서 다 구하지 말고 여기서 구하면 되죠. 20에서 11 빼주면 11이죠. 플러스 1 더해주면 12. 즉, 여기는 12년입니다. 따라서 12분의 7은 뭡니까? 과반수, 즉, 과반. 50%를 넘죠. 12분의 6이 50%니까. 따라서 감소한 연도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리을 보면 되겠네요. 11년부터 17년까지 매년 한국인의 1인당 연갈 쌀 소비량은 1인당 일본인보다 50% 이상이다 라고 했어요. 일단 17년까지 봐주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이게 지금 뭘 뜻하냐면 A가 한국이고 B가 일본의 1인당 연간 소비량으로 했을 때 얘의 50%, 즉 2분의 B가 되겠죠. 이거 이상이냐 물어봤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A는 B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다 2배를 곱한 게 얘를 넘어가면 이 선지에서 묻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넘고요. 얘는 104가 되죠? 안 넘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참고로 진짜 만만치 않았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어려워도 그냥 어려울 수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10년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발전량에 따라 개통 한계 가격과 보상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다. 발전기별 발전량과 변동비, 시간대별 전력 수요 변화가 표와 그림과 같다고 하고 결정 기준을 따라서 근거로 한 내용 중에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실전에서 이런 거 보면 누가 한 번에 이거를 딱 보고 이렇게 푸는구나 쉽지 않아요. 한 100명 중에 한 10분 이내시겠죠.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제 실전에서 떨지 않고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턴을 정해서 나중에 봐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거를 포기하고 두 문제를 더 맞추는 게 피셋에서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문항별 차등 배점이 아니라 동일 배점이기 때문에. 개통 한계 가격은 변동비가 저렴한 순서대로 발전기를 가동할 때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마지막 발전기의 변동비가 된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보상액은 가동된 발전기의 변동비에 상관없이 개통 한계 가격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뭐래? 어쨌든 개통 한계 가격이 이제 이거라고 하니까 어쨌든 보상액이, 그럼 보상 순이익은 보상액에서 변동비를 뺀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뭐 고장 없는 것으로 하고 이걸 볼게요. 전력 수요가 130만 킬로와트일 때 발전기는 HG를 쓴대요. 변동비가 저렴한 거를 쓴다고 했죠. 그러면 얘네 둘만 해도 140만이 나오니까 얘네 둘만 키면 충분히 충족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개통 한계 가격은 당연히 마지막, 그러니까 즉 얘를 먼저 돌리고 얘를 돌려야, 왜냐면 저렴한 순서대로 돌린다고 했으니까 얘가 마지막이니까 29.94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개통 한계 가격이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얘를 보고 이제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걸 보고 더 확실해지는 거지. 자, 6시에 적용되는 개통 한계 가격. 6시에는 160만이에요. 그러면 이 3개까지 돌려야겠죠. 마지막 수요하는 발전기의 변동비니까 36.95가 개통 한계 가격이죠. 틀렸죠. 왜 84.24야? 2번. 12시에 가동되지 않은 발전기는 2개라고 했어요. 자, 9에서 15, 6 증가하고 60 증가합니다. 즉, 기울기가 1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9에서 10이 30이 증가했으니까 얘는 190이 되겠죠. 자, 190이면 얘네 3개 더하면 160, 180, 이것까지 돌려야겠죠. 그러면 가동 안 되는 건 A, B, C입니다. 이렇게 왜 하냐면 변동비가 저렴한 순서대로 친절하게 문제에서 이렇게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안 주어줬고 무작위로 주어줬다면 우리가 또 찾아야겠죠. 순서대로. 그러면 되게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틀렸고요. 3번. F 발전기가 18, 즉 오후 6시에 얻을 수 있는 보상 순이익은 47.29원 per 킬로와트 시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F 발전기가 18시가 이거죠. 여러분, 기울기는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즉 그래프가. 그럼 볼 것도 없이 190만이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 가동이 되고 개통 한계 가격은 100.87원이구나 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근데 자, 개통 한계 가격이 그러면 뭐가 되죠? 보상액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F 발전기가 얻을 수 있는 보상 순이익은 변동비를 빼야죠. 100.87 개통 한계에서 이걸 빼주는 거죠. 이걸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거 빼면 뭐가 되죠? 얘를 40으로 보면 60.87이고요.
그 다음에 3.05를 더해주면 64점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47점이니까 터무니없어요. 틀렸어요. 지읒 4번 볼게요. G 발전기가 얻을 수 있는 최대 보상 순이익은 83.71이라고 했는데, 자 일단 보죠. 전력 수요가 220만 킬로와트가 최대입니다. 그러면 160, 180, 200 여기까지 쓰면 되는 거죠. 즉 개통한기 가격이 113.65가 되고요. 얘가 즉 보상액이 되는 거죠. 여기서 G 발전기가 29.94였으니까 30을 빼줘요. 그냥. 그럼 얼마가 되지? 83.65지. 0.065를 6을 더해줘야겠죠. 당연히. 그럼 뭐 83.71이 되겠죠. 65에 6을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옳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17번. 5년부터 9년까지 그 정당별 지지도 추이를 나타내는 거고 옳은 걸 고르라 합니다. 매년 1회 실시하고요. A당 B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아시면 이 나머지 100%에서 얘네들 빼준 나머지는 뭘까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걔네들은 지지정당 없음이 되겠죠. 연도별, 연령별로 이렇게 또 세분화해서 지지도를 나타났고 여기 각주가 또 친절하게 있네요. A당, B당만 존재하고 어느 당도 지지하는 응답자는 지지정당 없음으로 처리한다. 자, 1번. 2008년은 전년 대비 지지정당 없음의 비율이 낮아졌다. 자, A당, B당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얘네 지지도가 둘 다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지지정당 없음은 내려가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만 보고 넘어갈까요? A당이 B당을 처음으로 추월한 해가 언제일까요? 이때 아닌가요? 2007년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때 A당 지지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를 물어봤어요. 36.3으로 50대죠. 40대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2, 3, 5번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8번 볼게요. A, B, C 지역의 기후 자료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 합니다. 일단 1번부터 볼게요. A 지역 월별 강수량 분포를 일단은 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보죠. 뭐 가지고 그냥 이거는 이거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강수량 22 이 범위를 신경 써주면서 22, 30, 54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105, 104, 뭐 201 대충 맞죠? 1번은 맞습니다. 2번 B 지역의 월별 최고랑 최저가 있을 거예요. 최고, 최저가 이거 말하는 거겠죠. 빼주는 거죠. 아, 차이니까. 자, 그러면 차이 이거 빼줄 때 7.0에서 2.7을 빼주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즉 수직선을 생각하세요. 수평선?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면 이 차이는 2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얘 9.7이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9.8 그 다음에 10 뭐 11 정도 그 다음에 얘는 11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는 팍 떨어지면은 한 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면 9월 10월만 볼까요? 7.5 8.2 맞죠? 7, 8.2 8, 9 10월달에는 뭐야? 이게 좀 표가 지저분해서 10년도가 뭔가 타이핑이 좀 매끈하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기가 불편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표 이런 차트 문제들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보기가 10월달에 10.6 넘고 나머지부터는 10 넘고 똑같이 10 넘으니까 맞습니다. 3번 B지역과 C지역의 계절별 강수일수 B지역부터 볼게요. 봄. 자, 강수일수가 봄에는 뭐야 6, 8, 9니까 더하면 23이죠. 맞습니다. 대충 맞죠? 그 다음에 C지역을 봐야겠죠. C지역은 5, 5, 6이니까 16 맞고요. 여름 보죠. 자, 33 맞죠? 뭐야 근데 왜 20 몇이야? 여기서부터 안 되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 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4번만 그냥 이 도넛 이 원형에서 비중 구하는 팁이라도 좀 드리고 갈게요. 팁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계산한다 라는 것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자, A 지역의 계절별 강수량을 물었으니까 연간 합계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겨울 가장 적으니까 만만하니까 보겠습니다. 자, 22, 30 더하면 50이고 이거 더하면 뭐가 되죠? 69. 그럼 70 정도로 보죠. 자, 그러면 이거의 1%는 12.3이죠. 그럼 대략 5를 곱해주면 61.5가 됩니다. 그럼 빼주면 8.5가 되겠죠. 그러면 얘 7을 곱하면 84, 한 86.1이거든요. 그러니까 8.61이 되겠죠. 그러면 한 5.6에서 7%. 그 정도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5.6. 이 정도로 맞출 수 있었고.
봄을 예로 들면 봄 강수량은 209, 263이니까 한 263으로 보죠. 그러면 1234니까 얘 10%는 123이라고 보면 이거 2배 해주면 246이죠. 그 다음에 이거 반올리면 한 247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럼 263에서 247 빼주면 16이 남습니다. 그러면 20% 해주고 이거의 1%가 12.3이니까 대략적으로 21.3%가 된다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맞다는 거죠. 19, 20 보겠습니다. 자, 갑은행의 고객 신용등급 변화 확률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주의하시고, 자, T년과 T 플러스 2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올해면 내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 고객이 A로 있을 확률은 70%, B로 갈 확률은 뭐 20% 이런 뜻입니다. 자, 고객 신용등급이 매년 1월 1일 0시에 연 1에 산정되며 A등급이 가장 높고 B, C, D 순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D등급이 되면 5년 동안 D등급을 유지한대요. 변화 확률은 이 표는 매년 동일하다라는 거고 기억 볼게요. 2010년에 B등급 고객이 12년까지 D등급이 될 확률은 0.08, 즉 8%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B에서 B, 그러니까 10년도, 11년도, 12년도 이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B에서 B로 갈 확률, 그러니까 2010년,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B였으니까 그래서 65%죠. 1년 뒤에 65%. 근데 또 여기서 65%니까 일단 B에서 B로 갈 확률이 65%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65%니까 곱하기 65%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맞나? 아, 잠깐만, 이제 B가 아니라 D등급이 될 확률을 물었구나. 자, 볼게요. B에서 B로 갔다가 여기서 D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좀 너무 지저분하니까 한 번에 퉁쳐야겠다. 자, B는 동일하죠. 근데 여기서 A, B, C로 가고요. 여기서 D로 가는 경우가 있고, 아예 그냥 여기서 D로 가면 여기는 당연히 D가 되겠죠. 이 4개의 경우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B, D, D. 자, B에서 D 될 확률은 5%입니다. 얘는 일단 먹어주고요. 그대로 동결. 여기가 문제죠. B에서 A로 갈 확률, 그 다음에 B에서 그대로 있을 확률, 여기서 C로 갈 확률, 즉 A, B, 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갈 확률은 2%입니다. 여기서 2%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갈 확률은 5%고요. C에서 D로 갈 확률은 25%입니다. 이걸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근데 14%의 2%는요, 뭐 0.28%니까 뭐 곱해줄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B가 65%에서 B에서 D가 갈 확률은 5%죠. 즉 65%의 10%는 6.5니까 6.5의 절반 한 3.25 정도 되겠죠. 뭐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갈 확률이 16%인데 거기서 4분의 1, 25%니까 그럼 16에 4분의 1을 해주면 4%. 대략적으로 해도 0.08을 가볍게 넘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네 다 더하면 10 넘죠. 즉 0.1 이상이라는 거니까 0.08이 맞다는 거고요. 그럼 얘는 제거해줘야겠죠. 맞으니까. 니은 2010년에 C였는데 13년까지 변화할 수 있는 경로가 몇 가지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C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단 D등급이 되면 무조건 5년 동안 간다고 했죠. 여기서 A, B, C로 갈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바로 D등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A, B, C, A, B, C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D등급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또 A, B, C, A, B, C, A, B, C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게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우리 가지치기죠. 간단합니다. 이거 한 가지의 경우고요. 1 곱하기 1 곱하기 3, 3이고요. 3, 3, 9, 연 1이니까 3, 3, 3, 3의 세제곱은 27. 다 더하면 12, 40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니은 제거해주면, 그러니까 옳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디귿은 볼 필요 없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숫자만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니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여기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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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거는 계속 C를 유지하는데 변화한다고 봐야 되냐, 그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드렸는데 답글은 없더라고요. 그냥 보고 쌩깐 건지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질문 해가지고 좀 열심히 달아드리면은 뭐 대꾸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뭐 조언 같은 거 댓글 달아도 진짜 힘들게 제가 아는 선에서 열심히 댓글을 달아드리면은 뭐 감사의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진짜 댓글 달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그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그게 삭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거 보시면 돼요. C에서 C로 여기 나와있죠 여러분. C에서 C로 갈 확률이 55%.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C에서 C로 가는 것도 변화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왜? 변화 확률이라고 대놓고 써놨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보도록 할게요. 친환경 임증심사고 2009년부터 1인당 상근직은 400, 비상근은 250호를 못 넘도록 규정이 바뀐다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고요. 인증수입이 인증수수료가 수입의 전부고 비용은 인증심사원의 인건비가 전부라고 합니다. 승인 농가 1호당 10만원 수수료가, 심사원은 연간 상근 1800, 비상근 1200 이 정도고 8년과 9년은 이거 동일하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증심사원은 인증기간 간 이동이 불가능하고 추가 고용을 제외한 인원 변동은 없고 최소 인원만, 당연하겠죠. 돈 많이 들이면 안 되니까. 1번 2008년에 인증기간 비의 수수료 수입은 인증심사원 인건비보다 적다라고 했어요. 승인농가 1호당 10만원이니까 7040만원, 그리고 여기 인건비는 1800 곱하기 하면 3600, 1200, 3600, 7200이죠. 결국 인건비보다 적습니다. 맞아요. 2번 2009년 인증기간 A가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건 2명이라고 했는데 상근이 일단 400호 2009년부터 못 넘어요. 그럼 1600까지 가능하죠. 비상근은 250이니까 500이에요. 2100이죠. 그러면 440 농가가 남아요. 그러면 상근직을 1명, 비상근 1명 해도 되고 상근을 2명 해도 되고 비상근을 2명 해도 되니까 최소 2명이 맞습니다. 3번 인증기간 D가 2009년에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인증심사원을 모두 상근으로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볼까요? 400호, 250호 둘이 더하면 900호니까 978이 남겠죠. 그럼 상근이 1년에 2009년부터 400호만 심사를 할 수 있대요. 한 명당. 그러면은 아깝게도 2명이 아니라 3명을 더 추가를 해야겠죠. 그러면 3명을 추가하면 4명이 되니까 1800에 7200만원, 3600만원 더해주면 1억이 넘죠. 근데 승인 농가는 840이니까 8400이니까 적자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 인증수수료 부과 기준이 승인에서 심사로 바뀐다면 인증수수료 수입액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건 A라고 했어요. 이거예요. 이거 빼주면 돼요. 얘 대략 2000 정도 되죠. 얘는 1400 정도 되고 1200 정도 되고 1000 정도 되고 얘가 가장 세요. 왜? 여기다가 10만원 곱한 게 인증수수료니까. 인증수수료는 인증기간의 수입은 인증수수료가 전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갑 지역에 2009년 추가로 필요한 인증심사원은 모두 상근으로 고용하고 그 고용되는 보조금을 6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연간 5천만원 이상이라고 했어요. 일단 여기서 최소한 2명이 필요하다는 건 아까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얘는 400, 800 그 다음에 750, 1550을 여기서 빼주면 450에 570이니까 2명 고용해야 되고 얘는 1600, 500, 2100이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400, 900이니까 978, 즉 3명이 필요한 거 맞나요? 응? 그러면은 7명 정도 되죠. 어쨌든 7명 정도 되니까 즉 7명이 맞나? 잠깐만 800, 그 다음에 750, 1550이니까 450, 570 2명 맞고 1600, 2100, 440 2명 맞고 어쨌든 대충 맞겠네요. 자, 그럼 400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3분 모셔야 되고 그럼 7명이니까 어쨌든 600만원씩 하면 4200이죠. 그럼 보조금 액수는 연간 5천만원을 못 넘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넘는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 여기까지 2010년 5507 자료에서 기출풀이 파트 1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